그럼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안화를 쓰는 중국 애들도 중국의 위안화가 무슨 통화가 되길 바라겠어? 그렇지. 그 전쟁이야. 그 전쟁.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야 돼? 금 가치랑 비슷하게 올라야 돼. 근데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금의 달러 환산 가치보다 위안화는 환산 가치가 적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원화는 더 떨어지고. 그럼 미국의 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환율이 오르면 나쁜 거지. 왜냐면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수준이 되려면 1대1, 1달러가 1원이 돼야 된다고. 1달러가 얼마야? 1,400원 가지고 그러지? 뭐 1달러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제 가치보다 1,400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라 간 환율이 금이랑 그 해당 나라의 그러니까 A 나라, B 나라 있으면 A 나라 돈이 금으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야. 그거로 이제 A랑 B의 환율이 결정되는. 금이 기준이지. 근데 센트는 생각 안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저기 그러니까 그 기준은 모르겠다. 1센트당 이걸 대비하는지. 1달러가 1원. 근데 달러화 원화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1원이 하고 1달러가 기준이라는 거야. 센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돈 단위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원화, 달러화, 유로화 이러면 거기에 숫자 1을 붙였을 때 얼마나 대응하느냐고. 엔화 이러잖아. 엔도 밑에 뭐 있을 텐데 1엔, 2엔 이런 게 있지. 1센트 그거는 동전의 이름이고 달러, 엔, 위안, 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일본에서 100엔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래? 1,000원 정도 되니까 몇 배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10배 높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 일본이 흔들릴 때 엔화가 높아진다고 해서 엔화가 떨어진다고 했어. 저 엔화 시대라고 하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여행 가기가 어때? 편하지. 1대1 대응이 돼.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니까. 그럼 저기 모르겠어.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어떤 단위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쓰는 돈 1 단위가 우리나라 단위보다 어떻겠어?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1원 가지고 가도 그 나라에서는 100원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 가는데 비용이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가야 우리가 돈을 펑펑 쓸 수 있어.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개발이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나라. 그게 동남아야, 쉽게 말하면. 그럼 중국 여행이 점점 가격이 어떻게 돼? 중국 여행 비용이. 한때는 초반에는 중국 여행이 싸니까 엄청 들어갔잖아. 근데 지금 중국 여행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거든. 그래서 뜨는 게 베트남인 거야, 요새. 옛날에 그때 있지 않았어? 요새도 가끔 있지만 그 홈쇼핑 관광 상품 보면은 중국 되게 많지 않았어? 근데 이게 중국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럼 만약에 유로화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갑자기 유럽 관광 상품이 막 뜨겠지. 그게 세계 경제야. 근데 요새 통화 스와프라고 있지.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딱 정해진 가치로 그 물가의 환율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치를 언제나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3,500억불 줘야 되잖아. 달러로 줘야 되잖아. 그럼 통화 스와프는 뭐냐면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있는 만큼 원화로 줘도 되게끔 정하는 거야. 그럼 원화는 변동이 있지. 달러에 대해서. 근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원화로 줘도 그만큼 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현재 가치로 미래에 줘도 상관이. 그게 통화 스와프 체결이야. 고정된 가치로.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3,500억 불을 주는데 줄 텐데 원화를 줄게. 이게 통화 스와프야. 일본하고 체결했어. 미국이. 우리나라는 그걸 체결을 안 해주니까 지금 문제야. 주는 것도 손해긴 한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줬는데 준 만큼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뻘짓한 거잖아. 뭐 이런 경제 개념이지. 트럼프가 좋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아직도 받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하면 그게 더 많아지겠지. 현재 가치로는 500조 정도. 저희 그 정도로 돈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문제야. 있긴 있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로 달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근데 그거 다 내주면 내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기축통화의 80%가 나간대.
지난번에 금 개념 배웠지? 기축통화 금이니까 그만큼 다 내주면 지금 그것도 일시불로 달라 그러잖아. 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가 없어지지. 그럼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은 기축통화랑 대등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발행한 돈들이 다 뭐가 돼?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한테 아무리 대금을 지불해도 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러는 거야. 예전에는 수입할 때 1억 줬던 게 이 인플레이션 터지면 1억 주면은 지난번에 1억 받으셨잖아. 야 니네 인플레이션 터졌는데 이제 100억 가져와야지 이러는 거야. 원화로. 나라가 폭망하는 거야. 갚을 돈이 없잖아. 금으로 줄 수도 없고 다 털리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게 아까운 돈이 아니라 그걸 털어주면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바로 인플레이션 온다니까. 그럼 국가는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기축통화를 채워야 되지. 그 기축통화를 달러로 채워주는 단체가 IMF. 걔네 사채놀이 하는 거야. 얘 국가 털렸지? 우리 IMF 기금 있거든? 야 너희한테 그 국가 채워줄게. 그럼 너 500조 털렸어? 3,500억 달러 털렸어? 3,000억 달러 지원해줄게. 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지. 이자도 받아 걔네들. 빨리 갚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그 빚만 갚다 IMF 빚만 갚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야? 이자만 갚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야? 저 브라질 이런 데야. 남미. 아르헨티나가 IMF가 빌려줬어. 근데 그거를 그 아르헨티나는 좀 다른 문제야. 누가 달라서 없어진 게 아니고 지들이 다 써버렸어. 기축통화를 국가가 쌓아두지 않고 다 그냥 털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지? IMF가 도와줬지? 그럼 걔네 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 상환해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점차 복리로 계산하니까 이자 못 갚고 계속 늘어나니까 원금이 커져가지고 못 갚는 나라가 된다. 쉽게 말해.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돈 뭐 했다? 최단기간이래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 근데 그때는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이 애국인 거야.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금을 갖다가 정부에 그냥 준 게 아니야. 돈으로 받았어. 하지만 달러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원화로 받아가는 거지. 이미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손해는 손해야. 악한 마음 먹으면 안 팔고 기다렸다가 정상적인 회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요즘 같은데 그만둔 80만 원이라는데. 근데 그때는 헐값에 그냥 국가에 팔았단 말이야. 국가는 그 우리나라 가치 떨어진 돈을 주고 국민한테 사가지고 그 금은 판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외환시장에서는. 이 금으로 IMF 준 거야. 야 금 줄게. IMF는 오케이 금이라면 우리가 상환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갚고 극복이 된 거야. 근데 빚쟁이들이 어떠냐? 빚쟁이들이 뭔가 갑이 되지. 그래서 IMF는 돈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고 알아서 갚아 이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빌려주고 야 너 갚으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은행 졸라 많아. 없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돈 못 갚는다. 은행 없애. 구조조정 막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없어진 은행이 10개가 넘어. 좋은 은행 무슨 은행에서 다 통폐합돼서 우리나라 은행의 숫자가 적어진 거야. 왜? 은행에서 그래서 돈 버는 애들이 그 환칙이라고 하는데 비속어로 환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경제는 계속 움직이니까 1달러가 1,400원, 1,410원, 1,420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적으로 1,400원일 때 사가지고 1,410원일 때 파는 거야. 그럼 10원 벌지. 하지만 10원이 만약에 규모가 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크면. 주식도 그러면 이건 다른 개념인데 주식도 그러면 순간 올랐을 때 떨어질 때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할 수 있지. 야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겠지.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막아놨어. 하루에 거래가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장이 마감되면 오늘 장이 마감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거래도 딱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후에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떨어져도 팔 수가 없어. 내일까지 장이 열릴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주식시장에서 하루만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오를 수 있으면 기다려보자. 근데 하룻밤 만에 계엄이 터져.
그럼 그 하루 기다린 것 때문에 다음날 어제 팔 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면. 그 주식이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거야.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는 시장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단력이 필요하지. 자, 그 다음 경제가 어렵긴 한데 하면 할수록 왜 재미있는 줄 알아?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경제라는 게. 자, 10번 이유가 어휘 문제 이거 쭉 갈게. 이유가 있어. 니네 리슨하고 히어가 어떻게 달라? 히어는 뭐야? 귀가 열려 있어. 귀는 밀폐되지 않았잖아. 누가 옆에서 떠드는 게 들려. 그게 히어야. 근데 listen to는 뭐냐면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약간 see하고 look at도 비슷한 개념인지 알겠어. see는 뭐야? 눈 뜨면 보이는 게 see야. look at은 뭐야? 봐야지.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이게 해설지 보면 이 listening이 그냥 듣기가 아니고 경청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경청. 잘 들어보겠다. 의도적으로. 이거 쉽냐? 남의 말 잘 듣기 쉬워? 너 어떤 거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남의 말 듣는 게 쉬워? 그래? 여기서는 어렵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대. 그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disposition, 성향, 기질이야. 우리의 어떤 성향 때문인 것 같아. 나르시시즘 알지? 그거 신화 아나? 나르시스라는 애가 너무 잘나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뻐기고 다니다가 어느 날 호숫가에 도달한 거야. 호숫가에 자기 얼굴이 비쳤겠지? 딱 보고 이야 진짜 잘생겼다. 나는 난데도 저 호수에 비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 해서 떠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 자기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거기서 굶어 죽은 거야. 신하니까 극단적인데 이게 자기에 대한 자뻑이야. 지금 자뻑이란 말 쓰냐? Too often,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래서 무슨 척을 해? 듣기가 어떻대? 경청하는 게 어떻댔어? 어려운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슨 척을 해야 돼? 경청하는 척을 한단 말이야.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어. 노력하면서. 듣는 거 말고 듣는 것보다 또 기발한 어떤 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상대방이 어떤 걸 알려줘도 들으면서 그건 알겠고 네가 모르는 난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그거 뭐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야 클레버하고 와이즈 중에서 누가 더 진정한 똑똑함이야? 와이즈는 현명한 거고 클레버는 사실 이게 꼼수야. 기발한 꼼수, 영리함. 여우는 그래서 와이즈가 아니야. 이소부화 보면 여우는 클레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하지만 결국은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많지. 그래서 지금처럼 클레버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클레버해진다는 건 뭐야? 기발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생각 못한 걸 내가 말하고 싶다. 그게 클레버거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걸 보장해주지 못한단 말이야. 게다가 excavate, 악화시키기. 우리의 나르시시적 성향을 악화시키는 것. 악화시키는 것. 악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런 종류의 듣기도 존재한다. 경청도 존재한다. 이것도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청이란 말이야. 이 경청은 뭘 가지고 듣는 거야? 한쪽 귀로만 듣는 거야. 잘 듣지 않는 걸 얘기하겠지. 근데 표현을 하자면 이 한쪽 귀가 뭐냐? 한 귀로 듣는데 들어봤지? 한 귀로 듣는다. 이 한 귀가 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미루어 짐작하는 귀때기야. 있는 그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귀는 들으면서도 뭔가 가정을 한다고 스스로. 뭐라고? 이게 어려운 말 쓸게. 근데 애쉬미 가정하다지. 풀이가 뭐야? 이전이지. 이걸 네 아나? 예단한다고. 예단한다 들어봤어? 예단이 뭐야?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근거 없이 미리 추정하는 거지. 그 정확히 말하면 프리슘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예단하는 거야.
남의 말 끝까지 안 듣고 미리 예단하면 돼, 안 돼? 근데 그 예단하는 귀때기가 한쪽 귀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쪽으로만 듣는단 말이야. 뭐라고 예단해버려? 우리가 벌써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 그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를 이미 뭐하고 있다. 안다고 예단하는 귀. 이런 애들 학교에 있어. 친척해가지고 야 상현아 내가 어제 여자친구랑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 너 싸웠구나? 내가 알았다. 뭐 이거 표정 보니까 알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다가 이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 먹다가 그거 또 매너 없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 말을 들어봐. 뭔데? 계속 기발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단무지를 퍼왔거든. 아이 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말 할지 안다. 이런 애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끝까지 안 듣고 잘라먹는 애들이야. 얘네들을 우리가 한 귀로 듣는다 그래. 예단하는 애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뭐부터 하고 싶은 거야. 지 말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응? 그 자아도취지. 나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경청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집중하는 경청이 듣는 척하면서 제대로 안 듣는 거지. 오로지 뭐만 기다려. 이렇게 들으면서 오로지 뭐만 기다리는 거야. 오로지 기다리면서 찬스, 지가 말할 게만 찾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인내심이 없어. 뭘 바라면서 get rid of가 제거하다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싹둑싹둑 잘라먹고 없애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인내심을 못 가져가는 거지. 철학자인 시인인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 같은 내용이 나와야지.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야. 그리고 waiting for. 기다리는 거. 너의 차례를. 말할 네 차례만 기다리는 거. 이게 당연히 차이 있겠지. 진정한 경청과 두 번째는 말. 듣는 신용만 하면서 지 말할 게만 찾는 거. 이거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이건 주저함이야. 뒤에 봐야 돼. 이러한 interrupt, 방해하고 싶다. get a word, 한마디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끼어들거든. 이것을 우리가 종종 안 하려고 하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reluctance는 주저함이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 willingness 이런 거지. 이런 걸 기꺼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꺼운 마음은 종종 생각보다 힘이 없대. 강하다고.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듣기를 원하는데 남의 말 듣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만 듣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 지 얘기만 하고 싶어 한다고. Just to confirm. 그 지 얘기만 하는 게 왜 하는 거야? 확인하고 유효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무슨 성을?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야.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 사람들. 집에 한 분씩 계시잖아. 아닌가? 너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꼭 그러시죠. 무슨 얘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시나? 아빠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얘기해봐. 사실은 이 고등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잠깐만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너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이 방법이 옳으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아니고 아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아빠가 그거 얘기할게. 그거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이게 강력해서 못 참는다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 누구나 인간의 성향에는 자아도취적 성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 특히 누가 더 이런 경향이 세겠어? 자존감이나 자아감이 높은 애들. 그래서 자존감 높으면 역으로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이고야. 이고 들어봤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의 있잖아. 요새 젊은 애들이 그거 아니야. 자기 위주의 주의를 이고이즘이라고. 지금 점점 MZ 세대들이 알파 세대도 나오겠지만 이고이즘이 더 강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편익이나 모두를 위한 이런 거보다는 나만 있잖아. 나만 아니면 돼. 모르고 있잖아. 그걸 이고이즘이라고. 그래서 그 이고도 큰 이고니까 빅 이고. 자존감이 졸라 센 거. 니네 기억나? It is said that
It is said that. 카더라. 근데 has been 들어갔으니까 옛날부터 그렇다고 해왔다. 카더라. 옛날부터 쭉 카더라. 뭐라고?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은 리틀이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니까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어? 귀때기. 여기서 귀때기를 뭐겠어? 진정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귀를 얘기하겠지? 자존감이 높아지서 귀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야. 니네 귀 달려있지? 여기서 말하는 귀가 물리적인 귀 말고 귀 있지? 그런 거야. 그럼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 시댁에 시집 가면 뭐 벙어리 뭐 3년 뭐 귀머거리 3년 여기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런 말 알아? 여자가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에 귀머거리 3년에 뭐 이렇게 지내야 된대. 이게 뭐야? 시댁에서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된다?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응? 못 들은 척 해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소리야,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 자존감 낮게 살아야 돼. 그게 옛날에 그 남존여비 사상의 끝판왕이지. 오, congruous. 자, 요것도 좀 쉬운데 재밌어요. 천천히 보자. 쉬워. 길이에 쫄면 안 돼. 장문 독해인데 이 정도 나오면 진짜 땡큐 베리 마치. 애널라지가 뭐니? 비유야, 비유. 비유. 은행 계좌의 비율을 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은행 계좌가 아니야.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비율을 할 건데 이 비율을 하게 되면 표현하는 거, 나타내는 것을 도와준다. 이걸 나타낼 때 은행 비율을 들겠다는 거야. 증가된 농업의 생산이 왜 도대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이게 왜 도대체 must be accompanied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꼭 왜 이게 동반돼야 되는지. 뭐 비료 사용. 야, 요새 농사 생산량 늘리려면 비료 써야 돼, 안 써야 돼? 왜 비료를 써야만 하지? 그냥 농사 지으면 안 되나? 요걸 이제 은행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면 돼. Every time you harvest a crop, 네가 곡물을 수확하다 수확해서 그것을 먹을 때면 언제나. 자, 이제 이과로 또 넘어가. 문과 같았는데. 나이트로젠, 니트로젠 뭐야? 질소. 질소지. 그래서 질소 원소교가 N이잖아. N. 맞냐? 그래서 질소 원소교 N 맞나? 그래서 질소 and other nutrients. 질소와 뭐 다른 영양분도 있지만 질소를 예를 들자면 말이야. 그 식물 속에 있는 질소. 바로 그 질소는 뭔데? 질소가 바로 동격이야. 바로 영양분인데 그 곡물을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곡물을 좋은 식량으로 만들어주는 질소. 이 질소가 취해져서 나온다고. 그 토양으로부터. 자, 그러면 땅에는 질소가 있었다고. 근데 거기다 곡물을 심으면 곡물이 질소를 빨아 올리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곡물을 잘라서 먹잖아. 그럼 땅에 있던 질소가 식물을 통해서 올라왔고 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니까 땅에서는 질소를 내준 거네. 그지? 그리고 move to whatever. 그걸 네가 먹어서 몸속에 질소가 남아있으면 그 질소, 네가 이동할 때마다 네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그 질소, 땅 속에 있었던 질소가 곡물을 통해서 네 몸속에 들어왔고 네가 돌아다니면 그 질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땅으로 못 돌아가고. 그지? 그 영양분들 중에 어떤 것들은 네 몸에 쌓이겠지. 몸을 구성하는 질소라면 쌓여있고 만약에 네가 계속 성장해서 질소가 필요하다면 니네 몸속에 계속 남아있겠지. 하지만 필요 없는 질소도 있을 거 아니야. 먹었는 남는 질소. 그 대부분은 pass through. 통과해 지나간다는 게 뭐야? 네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어디로 가겠어? 배설로 나오겠지. 그치? Either way, 어떤 쌓이든 아니면 배설이 되든 네가 조건을 달았어. 웃기지?
너와 너의 배설물이 are returned to the farm.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돌아가면 문제 없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밭에서 식물 먹고 그 밭에 수확한 밭에 가서 똥 싸면 돼요. 그럼 질소가 다시 어디로 가? 땅으로 가겠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거. 너의 배설물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가 돌아간다고 했잖아. 죽어서 그 밭에 묻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질소 뭐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질소가 그대로 다시 배설물이나 우리 몸을 통해서 그 땅 속에 흡수가 되겠지. 그럼 비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네가 농사를 지어서 네가 지금 저 마트에서 무 사서 먹었는데 그 무에 있는 질소 흡수하고 그 무를 기는 논을 찾아가서 거기다 똥을 싸고 거기다 네가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 그래서 there is a net. 그렇지 않다면 net 뭐야 net. 그물 말고 여기서는 형용사야. 그물이 어원인데 고기가 큰 놈 작은 놈이 있어. 내가 그물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 잡을 때에는 작은 건 그냥 버리려고 할 때는 그물을 조정해서 쫙 거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순전히 남겠지. 그래서 네트가 수식어로 쓰인 순전한. 들어봤어? 순이익 들어봤어? 순이익. 응? 내가 1년 동안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벌어서 가지고 있어. 이걸 매출이다 그래. 근데 1,000만 원을 벌 때 그냥 아무 자본도 없이 벌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임대료하고 재료비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임대료와 식당 사장님들도 재료하고 원료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800 빼고 나면 진짜 번 건 얼마야? 이게 네트 프로핏이야. 순이익이야. 세금은 어디다 떼요? 이거 아니고 여기다 떼주는 거야. 세금이. 자, 그래서 이번엔 뭐야? 이익이 아니고 손실. 어쩔 수 없이 순손실이 발생해야 해. 하겠지. 질소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From the soil. 토양으로부터 나온 그 영양분, 즉 질소를 예를 들자면 그것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아까 은행 비유했지. 이게 인출이야. 철회라고도 하는데 withdraw가 인출, 철회.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돈을 찾는 거 얘기하는 거야. From the 영양소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 인출. 찾았으면 마이너스 통장 알아?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마통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뭔 줄 알아? 내가 어느 정도의 신용만 있으면 은행에다가 1,000만 원까지 내가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왜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통장에 내가 돈이 없어. 계좌를 하는데. 근데 1,000만 원까지는 내가 그 현금 카드를 발행해서 쓰면 1,000만 원까지 써져.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그래.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일종의 신용대출이야. 근데 이게 단서가 1년 중에 8월 8일로 날짜를 정하면 그날에는 1,000만 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썼잖아. 그럼 8월 8일에는 내 마이너스로 시작한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꼽혀 있어야 돼. 그럼 8월 9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쓰면 돼. 1,000만 원 있잖아. 그럼 그 돈은 은행에서 가져가겠지. 그럼 또 빵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빌린 돈이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또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어른들이 돈 잘 쓰는 새끼들이 야, 나 내일 마통 그 확성일이라고 나 오늘만 1,000만 원 좀 빌려줘봐. 이렇게 내일 다시 빼가지고 갚아줄게. 그래서 인출을 했어. 그럼 뭐야? 이렇게 인출을 했으면 다시 뭐 해줘야 돼? 다시 돌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메꾸지 않으면 계속 뭐가 나겠어?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게 비유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지수를 계속 끌어다가 우리가 먹기만 하고 채워넣지 못하면 이 은행의 역할을 한 토양이 뭐가 되겠어? 점점 농사가 안 되는 땅으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지 점점. 적자 통장. 대어원 relatively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때 그들이 대부분 살았어. 그 사람들 부분한정사 관계대명사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살았어. 또 화장실에 갔어. 또 죽었어. 살고 화장실 가고 죽은 게 어디냐?
그 농장 위에서 살거나 농장 최소한 근처에서라도 살고 화장실도 가고 그 위에서 죽기도 했단 말이야. 이러면 환원이 돼 안 돼? 질소 환원이 되지. 그때는 언제야? 사람들이 적었던 옛날에 과거에 부족사회 이런 때 그랬단 말이야. 문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비료 없어도 과거에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는 데서는 질소 부족 현상이 없었단 말이지. 결국은 채워지니까. 네딩. 그랬을 때 논을 남겨두는 것,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콩과 식물을 심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쟁기질하는 것, 그것만 해도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다고. 그냥 가만두기만 해도, 지금은 농사가 안 되지만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배설물 싸고 뭐 죽어서 거기서 질소가 다시 공급돼, 그때 가면 다시 농사가 되고 이랬단 말이지. 비료 왜 쓰겠어?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봤자 그 토양이 회복이 돼 안 돼. 질소 환원이 안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 남겨두면 환원이 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몇몇 안 될 때 말고 8 billion이야. 빌리언 10억이거든. 80억 명의 사람들이 가면 어떨까? 80억 명이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농터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 우리만 해도 벌써 80억이 되면은 우리도 벌써 농사 안 짓지만 첨가물센터에서 야채 사 먹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테니까. 그럼 먹는 만큼 환원이 안 되거든. 아니 그보다 10개 10억에 10개 더 붙으면 뭐야? 10억 100억 명이면 어떨까? 음식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음식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많은 질소가 못 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으니까 토양으로부터 질소가 어떻게 되겠어? 제거되는데 못 채워준다니까.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 근처에서 살질 않으니까. 그리고 it needs, 그것은 반드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즉 이게 대체될 필요가 생기겠지. 즉 토양은행 계좌는 질소은행 계좌는 말라버릴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이 뭘 요구하겠어? 산업적으로 생산된 질소 비료를 가지고 있어야 농사 짓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응? 농토 근처에서 살지 않는. 적어도 for the foreseeable, 예측된 미래에는. 언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면 되겠지. 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질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Passing through humans, 인간을 통해서 어디로? 토양으로. 그 토양에서 그들이 왔으니까 온 곳으로 돌려보내면 되거든, 질소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 우리의 혁신 때문에 질소를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다시 복원시켜야지. 복원이 뭐겠냐? 본문에서는 캡처링이라고 답을 써놨고요. 질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다시 포획이야. 땅에서 나온 질소가 다시 포획되게끔. 무슨 얘기 알겠어? 아니 뭐 서큘레이팅 해도 되지 않을까? 의미론적으로 순환시키는 거니까 질소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제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문제지? 비료 쓰면 되잖아. 왜 문제? 비료는 지금 질소 복원에는 효과가 있지.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 질소 비료는 천연 비료가 아니지. 그럼 질소는 토양에 있겠지만 그 인공 비료를 통해서 다른 유기물의 영향력이 있겠어? 자연 질소가 제일 좋은데 화학 질소를 쓰면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라고 그랬는데 그 토양에 뭐라 그래?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굳어지는 건 뭐래? 경화라고 하는데 토양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인공 질소의 단점이. 그 왜
있잖아.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들부들하고 논에 흙 같은 거 이렇게 찰기가 있고 이런 흙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근데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질소 비료를 뿌리다 보면 토양이 경화된다 그러더라고. 부서지는 토양이 돼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럼 농사 짓기 안 좋아지겠지. 그럼 이것도 단기적인 방법이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럼 니네가 나중에 식물 자원학과 이런 데 간다면 질소의 획기적인 복원 방법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니네가 노벨상을 탈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뭐 공기 중에 여과 장치를 만들어서 그 논 주변에 있는 대기 중에도 질소가 있잖아. 그 질소 포집 장치. 그래서 토양에 주입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면 이제 대박 터지는 거야. 질소 포집. 그러려면 뭐 질소의 성질을 잘 알아서 질소는 어떤 상황일 때 모여드는지까지 연구해야 되고. 상현이 화학과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거 연구해봐. 화공과가 하지 않나요? 화학공학과도 그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 타면 입 씻을 거 아니야.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답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어.